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유재일 대표님 모시고 특별방송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유재일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지난주에는 저희가 또 이 스케줄이 뭐가 좀 안 맞아가지고 그렇죠. 방송을 이어가지 못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또 제가 기사를 보내주신 걸 받아 보니까 뭐 스파이 관련된 내용도 있고 막 한데 혹시 어떤 주제인지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예.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혹시 로맨스 스캠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페이북 메신저나 맞습니다. 뭐 카톡 이런 거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엄청 연락이 뭐가 텔레그램인가 그렇죠. 이런 걸로 외국 사람들이 한국인인 것처럼 말투 보내는 거 그렇죠.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명 로맨스 스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기자. 예, 맞습니다. 나 한국 여행 가려고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죠. 그러고 나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의 일종인데. 예, 비슷한 결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녀가 큰일 났습니다. 이런 공포 조장도 있고, 예. 당신 계좌가 털렸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주로 공포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네네. 로맨틱하긴 이런 로맨틱 스캠인데 이 얘기가 왜냐면 예. 이 로맨틱 스캠을 또 전문적으로 하는 거죠. 보이스피싱의 일종인데 예. 이거를 700명이 하고 있었어요. 와. 완전히 공장식 로맨스 스캠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700명이 집단 숙소를 만들고 이제 그러면 온갖 노하우도 다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털었어요, 필리핀에서. 그렇구나. 그 숙소하고 기사 한번 올려주세요. 네, 예. 숙소하고 그 하는 장소를 털었는데 네. 이 기사에서도 그 내용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로맨스 스캠이나 이런 얘기까지는 나오지 않는데. 네네. 그래서 털었는데 그게 이제 뒤에 여시장의 그 농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 여시장의 농장인 시장의 예. 농장이었던 거예요. 시장의 농장에 예. 그 소유지에 이렇게 딱 달라붙은 데서 그게 700명이나 사람들을 해놓고 공장식 로맨스 스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 보이스피싱을.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상하다 해서 털었죠. 네. 털었는데 이 사람의 행적이 이상한 거예요. 자기는 뭐 홈스쿨링을 하고 뭐를 해서 17살인가 그때 이제 주민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하고 이걸 파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필리핀 시장인데 예. 필리핀 사람이 아니라 중국인이었던 거예요. 신분 세탁한. 와. 그러니까 13살 때 네네. 그 필리핀으로 온 중국인하고 예. 이 시장하고 지문이 일치한 거예요. 동일인인 거죠. 굉장히 특이하네요.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들어와서 신분 세탁해서 필리핀 사람으로 해놓고선 네네. 그래놓고서는 시장까지 갔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이런 뒤에 이런 조직을 뒤에서 조직을 검은 끼고 돈을 있고 굴리고 있는. 예. 그러고 있었던 거죠. 와,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뭐 정치적으로 교류하면서 했었던 것들 자금의 흐름이나 기타 등등이 네. 스파이 아니야? 이렇게 물음표가 터지는 필리핀에서 큰 사건이 하나 터졌죠. 예. 나이가 35밖에 안 되는데 이야, 참 놀라운 일이죠. 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우리 주변에서 벌어졌었던 이 스파이 사건인데 예. 호주 같은 경우에는 청년 정치인이 중국의 스파이였어요. 정치인이 스파이였던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뭐 호주 정보국에서 수사를 하니까 네. 어떻게 됐겠어요? 또 압박을 좀 느꼈겠네요. 죽죠. 근데 그게 이제 자살인지 타살인지도 물음표. 참. 그러니까 정보국에서 조사를 하러 가는데 네네. 죽은 거예요. 야, 미리 정보를 알았든지 아니면 미리 가가지고 조사 들어가기 전에 손을 썼든지 했겠네요. 그렇죠. 진짜. 그래서 그게 호주에서도 발칵 뒤집혔었던 사건이거든요. 아직도 여전히 물음표인가요? 물음표죠. 그런데 이게 남의 나라 얘기 같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의문의 죽음이 되게 많아요 요새 정치 관련돼서. 요즘에 그 의문사 죽음에 대한 특검까지 얘기가 막 나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거와 관련돼서 뭐 중국이 어쩐지 저쩐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지만 일단은 중국에서는 저런 일이 있었고 호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일단 이게 밑밥이고요. 예. 남의 나라 얘기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사가 있어요. 미국인데 미국에서는 뭐냐면 기사 제가 보내드린 게 또 하나 있어요. 예, 다음 기사 한번 네. 올려주세요. 미군 기지 옆에다가 계속 농지를 매입하는 거예요. 중국이. 예, 중국에서요? 민간 기업이나 그래서 예. 여기 보면은 제목에서 나오는 거 보면 특수전사령부,
18 공수 군단 예. 전략 거점 주변에 농지를 매입을 하는 거예요. 농지를 매입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너무 이상한 거야. 왜 군사기지 옆에다 이걸 짓냐 이거죠. 예.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무슨 건물을 짓기 전에 응?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이 위장 첩보 기지 구축을 하려고 하는 플랜이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이걸 바로 덮쳐버렸죠. 밑에 그 사진 좀 올려주세요. 네네. 밑에 이미지 파일이 좀 있는데 네. 미국 지도에 네. 이제 번호표 매겨가지고 네. 중국 농장 이거 말고 기사를 밑으로 좀만 기사 내리면 내려보면 네. 네, 여기 네, 나오네요. 이런 거예요. 환장합니다. 이게 심지어는 그 ICBM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미사일 기지 그 주변까지 막 농지를 매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특이하네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런 미사일 기지 옆에다가 농지를 하지 않는데. 네. 예. 근데 그렇게 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중국 농장으로 해서 뭔 짓을 하려고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예요, 여러분? 아까 필리핀 같은 경우도 농장으로 위장돼 있었죠. 네. 농장으로 위장돼 있었고 요번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도 농장으로 위장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남의 나라 얘기입니다. 남의 나라 얘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 진짜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일단은 그 경찰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위장 식당인데. 네. 여의도 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제 그 중국 식당 그 동방명주 사건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동방명주 그게 제가 몇 가지 그게 있었어요. 식당인데 예.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 아실 거예요. 객잔. 우리는 객잔이란 말을 쓰지 않는데 옛날 영화 보시면 여러분 객잔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객잔이라고 네. 식당인데 연애를 크게 할 수 있는 우린식으로 하면 웨딩홀이죠. 예. 웨딩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큰 식잔인데 저기는 이제 객잔이라고. 네. 그 지역 커뮤니티의 주요 행사는 다 객잔에서 하는 거예요. 식당 겸 네. 홀이죠, 홀.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객잔인데 객잔이 하나 생기게 되면 지역의 유지들이 거기를 자치를 하는 객잔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네네. 거기에 이제 원탁 테이블이 되죠. 거기서 또 권력이 형성되겠네요. 권력이 형성이 예. 되고 그런 객잔이 우리나라의 한두 군데가 아닌 거예요. 그 객잔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객잔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 지금은 또 바뀌고 있는데 업종이 그 전에는 그때 이제 이 2010년대 중반부터 이제 동방명주 때까지 다 공통점이 뭐냐면 여행사를 끼고 있었어요. 그 여행사에서 우리가 보면 그 사람들이 송객 수수료라는 걸 받거든요. 그 송객 수수료 뭐냐면 여행자들이 와서 면세점을 가잖아요. 네. 그럼 여행사에서 면세점에 데려다 주면 수수료를 준다고요. 그 사람들이 돈 쓰는 거에 얼마의 퍼센테이지를 일부러 코스를 그렇게 많이 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게 수수료를 받고 하는 쓰게끔 거예요. 하려고. 수수료 받기 위해서. 근데 그 수수료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근데 저기 뭐 중국 사람들 네. 롯데 본점 같은 데 가면 네. 면세점에 중국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네, 따이공이라고 하죠. 돈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게 그 사람들이 여행 온 사람들이 아니라 보따리 장수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쓸어가는 거구나. 쓸어가는 이게.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면세점 매출의 70%가 그 따이공들이 합니다. 요새는 또 추세가 많이 변하긴 했는데 예. 이게 2020년대 초반 때까지 그러니까 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1년에 수수료로 받는 게 2조입니다. 와, 수수료가 2조예요? 수수료가 2조예요. 그럼 대체 얼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몇백만 명이죠. 대단하네요, 진짜 이게. 그 사람들 비행기 탈 때 그냥 전세기 타고 옵니다. 전세기로 그 이제 이스타항공 예. 많이 이용했었고요. 청주공항 많이 이용했었고. 와.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스타항공 하면은 또 네.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아직 그 문재인 정부 때 이스타항공 시끄러웠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음표를 빡빡빡 찍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오는 얘기들이 아니네요, 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수수료 2조 받는 거에서 이제 제일 큰 회사는 뭐 무슨 뭐 회사가 있고 두 개 회사가 있어요. 뭐 뉴화청 뭐 이런 회사가 있고 뭐 창스 뭐 이런 회사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또 여행사 하는 몇 개 회사 중에서 동방명주가 있었죠. 동방명주 같은 경우에는 그 막 기자회견도 열고 막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조사가 나온 게 있나요? 저는 그 이슈가 됐었던 딱
때까지밖에 기억이 지금 없는데. 지금 아직 이제 최종 결론이 나오진 않았죠. 아, 계속 조사 중에 있는 건가요? 네. 수사가. 그리고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도 그 외국에서 리포트가 나왔잖아요. 이런 거점들이 있다라고 쭉 리포트가 나온 것이 한국에도 있다라고 하고 나서 거기다라고 나온 건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그 여행사들이 하고 있었던 그 객잔 개념의 식당들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다. 대표님 그러면 그때 그 식당 같은 경우에 대표님 또 이렇게 소통을 하시는 라인들이 막 있잖아요. 네. 기자분들이든 누구든. 네. 뭐 얘기를 좀 들은 게 있으신가요? 제가 뭐라고 했더니 폐업해버리더라고요. 아예 폐업을 했나요 지금? 네. 폐업하고 업종을 바꿔버리고. 그래서 제가 그때 황당했어요.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봤더니 예. 동방명주가 그 리스트에 있었던 여행사들이 하고 있는 식당들 몇 개 명단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거기가 하나 걸렸죠. 아 그렇구나. 진짜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네요. 네. 그냥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보네요. 처음엔 전 나왔을 때 아니 무슨 식당에서 무슨 이 작당 모의를 한다고 저런 식으로 하나 했는데 객잔. 예,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돌아가고 있는 구조라고 하니까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최근에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네. 알리하고 테무 있잖아요. 예. 물량이 450만 개예요. 한 달에. 이게 진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가격이 너무 싸잖아요. 네. 그 공동구매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한다는 건 알겠는데 완전히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에 막 그 물건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뭐 안 팔리고 있는 거 덤핑하는 것도 있고 뭐도 하고 이런 건데 그렇게 450만 개 물량이 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둘러싼 그 유통망, 택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물음표가 많이 찍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한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유통을 장악당하면 그게 여러분 그 일명 매판자본, 식민지 착취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도 깔고 거기다 물류센터 지으면 거기가 도매상이 되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도매상을 만들어 놓으면 소매상은 물건 떼가는 사람들은 그럼 중국 현지 상인들 써야 돼요. 그 상인들을 좌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매판자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유통망을 장악을 하면 그러면 결제를 하는 것도 은행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통 마진하고 은행의 수수료 같은 거라면 영원히 빨아먹는 구조를 만들잖아요. 이게 식민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아시아권에서 보세요. 유통망을 화교한테 안 뺏긴 나라는 2개밖에 없어요. 대한민국하고 일본. 자체 그렇구나.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2나라고 나머지 나라들은 전부 다 화교들한테 유통망을 다 뺏겼잖아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뭐 어딜 가나 유통은 전부 다 화교들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식당 말고는 사업자들을 안 주면서 화교 자본을 다 배척을 한 거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나라도 유통망 진작에 화교가 다 가져가죠. 그렇구나. 야.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축출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런데 과연 우리가 자본주의 운영에 있어서 그만큼의 능숙능란함이 있나? 그래도 우리가 이마트가 있고 뭐를 한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번에 알리가 홈플러스 인수하려고 한다는 말이 나왔다가 말았죠. 와. 그러면 지금 450만 개의 물량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택배사까지 직접 운영을 한다거나 그런 시도도 있어요 지금. 대표님 근데 그 연관된 질문이기도 한데 알리나 테무 이런 데가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위험성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거 어느 정도 그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지 고민이 좀 되는데 그래서 저도 알리에 보면 제가 구매하고 싶은 어떤 제품이 올라와도 사실 저는 그 신뢰가 좀 안 가서 금액은 정말 한 3배 정도 싸더라고요. 근데 이게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가 되다 보니까 그냥 쿠팡이라든지 이쪽에 가서 그냥 구매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의 그런 일거수일투족이 SNS 상에서 하는 일거수일투족이 다 파악되는 거니까 쿠키가 무서운 겁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 쿠키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모든 정보가 이제 공유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사이트 돌아다니고 전산에. 검색, 내가 뭘 검색하고 뭐 어떤 사이트 갔는지 전부 다 파악되는 건데. 무서운 겁니다. 네,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거를 오픈하라는 거는 자
지금 이렇게 지금 여러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농장 얘기,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스파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국내에서 했었던 뭐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객잔 얘기도 객잔 얘기인데 이거 한번 보자고요. 7,000배 수익 낸 새만금 풍력사업 무산, 전기위원회 양수인가 철회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근데 문제는요. 이 7,000배 수익을 낸 교수님이 이걸 예. 누구한테 팔았을까요? 중국한테 팔아요. 그렇구나. 제가 참. 아마 지도 캡처된 거 하나 네, 보여드릴게요. 지도 아까 전에 그 잘못 올렸던 거 있잖아요. 네, 그거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군산 미군 미공군 기지. 자, 저기 군산, 보면 네. 옆에 새만금 방조제 있잖아요. 네. 저 새만금 방조제 따라가지고 띄워주세요. 네. 네, 새만금 방조제를 따라서 풍력 발전소를 짓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오른쪽 보세요. 군산 미 공군 기지가 있습니다. 예, 되게 가까이 있어요. 군산 공항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예. 저기서 비행기가 뜨면 저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역사적으로 고문도 사건이 있었죠. 네. 거문도에 영국 배들이 들어와서 러시아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다 들여다본다 그랬었잖아요. 예. 저기가 그 거문도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참.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 변산반도부터 저기 산둥반도까지 길이 보면 얼마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 공군기지 저기서 비행기를 뜨면 그리고 저기서는 중국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러니까 베이징, 텐진으로 오가는 배들은 저길 다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저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예예. 그러니까 중국 숨통을 조이는 데가 저 미 공군 기지인데 군산 공군 기지인데 예. 저기 있다가 그 태양광 발전소 아니 풍력 발전소는 이게 타워잖아요. 네네. 엄청 높은 타워입니다. 예, 예. 그거를 관리하는 소유주가 중국 사람들이 된다. 되게 황당하네요. 그럼 거기다가 카메라 하나 설치하면 저 미 공군 기지 다 보이는 건데. 다 보이는 건데. 근데 왜 이런 게 허가가 되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이것도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느낌이 많이 있는데요. 그 보세요. 네. 공군기지 옆에 농장 샀죠. 아니, 그러니까 군사기지 옆에 농장을 샀잖아요. 네. 군사기지 옆에 풍력발전소를 산 거예요. 풍력발전소는 더 위험하다니까요. 높은 타워이기 때문에. 예. 그 타워 위에다가 뭘 설치할지 알고. 대표님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중국의 중국의 이 중국 자본이 네. 정치계도 충분히 전 들어와 있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예. 이건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라서 좀 그런데 요번 택배 있잖아요. 예. 택배 물량을 예. 중국에서 들어온 알리테무를 한 번 중간에서 바로 계약을 하지 않고 중국 업체를 끼고 계약을 해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중간에 업체를 하나 낄 때는 백마진 받으려고 보통 업체를 하나 만드는데 근데 왜 중국 업체를 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다 조선족 분들하고 이런 분들이 만든 회사를 중간에 끼고 해요. 근데 그 중간에 낀 회사 사장님이 동포의 회장님 2대 회장님이더라고요. 근데 1대 회장님이 누군 줄 아세요? 누군가요? 권영세 의원. 정말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머리가 진짜? 아파요. 나 그분 되게 능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네. 좋은 분이라고 하는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냥 우연의 일치고 아니면 중국하고도 우호 관계 맺고 해야죠. 그래서 1대 회장 하다가 2대 회장으로 이렇게 되신 게 뭐 또 상황이 바뀌고 좀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고 손절하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네네. 그렇게 2대 회장을 한 사람이 알리테무의 물량을 받는 업체의 사장이다. 이거 환장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참. 이거를 어떻게 이제 일단 하여튼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어요. 이 중국 자본이 뭐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5만 대 지금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사실상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중국이 이렇게 당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 혹시 그 샴푸가 옛날에 비달사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 비달사순은 이제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지만 네. 그 사람의 성 사순이 의미가 되게 커요.
왜냐하면 그 사순 가문이 네. 우리가 아편 전쟁 얘기하잖아요. 인도에서 중국에 딱 아편 파는 그 회사가 네네. 사순 컴퍼니였거든요. 사순 앤드 선즈 컴퍼니였어요. 네. 그러니까 사순과 아들들. 회사명이 이랬어요. 사순 앤 선즈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아편을 판 다음에 상하이에 킹 오브 상하이라고 불렸거든요. 예. 상하이에서 부동산 개발업, 유통업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해외 세력이 어떻게 아편으로 타고 들어와서 자기들이 유통망을 장악당하고 부동산업을 장악당하고 금융업, HSBC도 주요 출자자거든요. 사순 가문이. 네네. 그러니까 이 사순 가문이 했었던 그 중국을 위해서 불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했었던 그 행동을 중국이 우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딱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구나, 진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제 누누이 얘기하는 게 이제 제가 불법 도박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딱 구도를 이렇게 보면 불법 도박 토토, 이 토사장들 하는 이 토토를 네. 아편에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철도 깔고 부동산 개발하고 이 거점 마련하고 금융업 하던 이런 행동들을 이 알리하고 테무 이런 거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똑같이 우리나라의 부의 근간을 털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아 그렇구나. 이게 지금 미중 패권 갈등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패권 전쟁 상황에서 옛날에는 러일 전쟁 나오고 친노파 네. 친일파 그러면서 이제 막 무력 투쟁도 나오고 뭐 경복궁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칼부림 나고 뭐 시해 사건 나고 이러겠지만 지금은 영향력 확보잖아요. 영향력 확보고 정치인 장악하고. 대표님 그러면 지금 그 정광 목사님께서는 어쨌든 이게 대한민국이 주사파의 손에 넘어가고 있다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외치시면서 광화문에 나오셨던 건데 그러면 이게 어쨌든 그 중국 자본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요.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받고 있다고 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하고 선진국이 진입할 수 있었던 거 IMF 이후에 극복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중국의 성장이 크게 영향을 받았죠. 우리가 중국하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만 불에서 3만 5천 불까지 오는 데 있어서 네네. 중국이라는 나라의 성장은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축복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 이제 국제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상호 의존성. 예. 그게 너무 높아졌는데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중국하고 교류할 때 제가 이제 중국하고는 반드시 교류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네. 어떻게 대등하게. 저기가 밥값은 더치페이 해야죠. 얻어먹으면 큰일 난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약간 중국은 대한민국을 대할 때 마치 속국처럼 대하느냐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이 따거 형. 그래서 그 형들이 사주는 밥을 얻어먹고 편의를 제공받으면 그러면 정치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근데 정치인들 중에서도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큰 봉우리고 이런 표현으로 대한민국이 말씀하신 대로 대등한 입장에서가 아니라 마치 무슨 중국의 속구 가수인인 것처럼 대통령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정작 그랬지만 왕이는 문재인 15분 상대하고 이해찬하고 만찬을 즐겼죠. 참. 그러니까 지금 이해찬이 또 며칠 전에 가서 중국 가서 왕이 만났던데 영원한 오래된 친구 사이다 이러면서 아무 직책도 없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뭔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딴 나라들에서는 저렇게 호주도 발칵 뒤집히고 필리핀도 발칵 뒤집히는 일들이 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 일이 없어서 발칵 뒤집히지 않는 건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도 모른 척하는 건지. 참. 저는 야금야금 큰일 났다고 봐요. 여야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절대 중국 자본에 의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진짜. 그러니까 미국은 검은 돈 만들기가 쉬운 나라가 아니에요. 비자금 만들기가. 그러니까 중국은 공산당이잖아요. 다 통제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검은 돈 만드는 그 능력. 그리고 이렇게 해줬으면 괜찮아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겠어요. 그거에 넙죽넙죽 사람들이 연관이 됐다면 그건 꼼짝을 못하는 거죠.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저는 저기 해안 세상 풍력이나
그 필리핀에서 벌어졌던 일하고 네네. 미국에서 벌어졌던 일 대입해서 해상 폭력을 저기 군산 미 공군기지 앞에다가 있는 저거를 다 중국한테 넘겨주는 이런 행태는 똑같은 행태다. 아 진짜.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사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내의 정치인들도 그만큼 없을 만큼 영향을 받고 있다면 뭐 정치계뿐만이 아니라 거의 뭐 사업부터 해서 모든 영역에 다 손을 미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 이게 뭐 분리시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사실상. 그래서 누구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큰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그렇죠. 입장일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이 패권 전쟁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는 게 문제고 중국이 어느 순간 고개를 숙이고 이제 저 패권 도전하지 않고 그냥 우리 장사하자 이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최고고. 근데 지금은 패권 도전이고 이 패권 도전의 하이라이트가 2027년으로 예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또 이번에 트럼프가 유력하게 대선에 지금 정권을 잡을 걸로 유력해 보이는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랑 손을 잡아서라도 중국 찍어 누르기를 했었잖아요. 지난 정부에서. 이것도 굉장히 또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다 우리나라 핵무장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주한미군 빼고. 핵무장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보고 주한미군 돈 다 대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다 대라는 거고 아니면은 빼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이렇게 패권 갈등하면서 자기네들이 핵 우산 제공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아니 한국이 핵 공격을 당했다고 우리가 핵 전쟁에 거기에 끼어들어야 돼? 그러니까 니네끼리 알아서 해라. 북한하고 하든 중국하고 하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게 핵무장이 돼서 우리가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서 미국이 발을 빼는 거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핵무장을 시켜준다는 얘기는.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이 지상군을 빼겠다는 거거든요. 저 군산 미 공군기지는 우리가 나가래도 안 나갈 겁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군산기지, 청주기지 이런 데 같은 공항들 있잖아요. 공군이 서해 바다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지들은 절대로 안 뺄 거고. 그러니까 미군도 어쨌든 미국의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 곳은 또 빼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익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령부, 그리고 정보 부대 이런 것들은 유지하겠지만 육군 보병을 그렇죠. 미국 쪽에서 얘기하는 게 한국 이 정도면 탱크도 장갑차도 뭐 다연장 로켓도 굳이 화력이나 뭐로 보나 자주포도 그렇고 이제 육군은 빼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처음 미군 들어왔을 때보다 지금 상당히 많이 줄인 거잖아요. 그렇죠. 전방에 있던 걸 또 평택으로 또 빼기도 하고. 28,000 수준으로 줄였죠. 더 줄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는 이제 해군기지 미국 입장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해군기지하고 공군기지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상군이 있는 게 정말 껄쩍지근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국익에는 항구는 항상 필요하죠. 정박하고 수리하고 보급받고 하는 항구는 언제나 필요한 거니까 항구 필요하고 기지 필요하지만 육군은 진짜 우리를 위해서죠. 맞습니다. 그 윤은주님께서 또 유재일님 매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고 계시는데 그게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완전히 빼는 거는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는데 점점 줄여가고 있던.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공군기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진짜 한국 방위를 위해서 존재했었던 이사단이라든지 이런 부대들은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참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 지휘권은 안 놓겠다는 거거든요. 사령부 유지하고 뭐하고 정확히 얘기하면 완전 철수가 아니라 다이어트죠.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 유지할 거면 비용을 내라. 돈 내란 얘기예요. 맞습니다. 계속 5년 전에도 계속 돈 내란 얘기예요. 돈 내란. 방위비 때문에 계속 말들이 있었는데. 돈 내라는 협상 리버리지로 쓰는 거고 철수하는 일은 없을 거다. 줄일 수는 있다. 근데 그만큼 또 줄이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 세계에 전쟁이 뭐 우크라이나부터 해서 이곳 전쟁, 하마스도 그렇고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21세기에 무슨 전쟁이냐 했는데 실제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국방부 얘기나 그 내부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10월, 11월에 북한의 수상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막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6.25 전쟁 때 예. 미국이 정말 이상한 시그널을 준 게 한국 전쟁에 큰 그 도화선이 됐었던 게 에치슨 라인이잖아요. 예. 한국을 방위선에서 빼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도 정말 위험한 건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저기 왜 끼어? 그러니까요. 나는 말 한마디라도 하잖아요. 아휴. 그럼 중국은 이때다 하고 들어갈 겁니다. 개입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하고 이제. 그런데 문제는 개입 예.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말은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중국이 대만 침략을 하자 하면 미국은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 어마어마한 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참. 그리고 만약에 대만을 중국이 먹는 거를 용납을 한다. 그러면 그럼 세계 패권 질서는 끝나는 거예요. 야, 올해가 또 되게 중요한 한 해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올해하고 이제 네. 중국은 2027년까지 대만을 네네. 먹겠다고 통일을 하겠다고 선언을 그 2027년 통일 준비해 놓으라고 지금 시진핑이 명령을 내린 상태라. 진짜 어떻게 될지 또 예의주시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전 세계적인 흐름과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대만 문제 하고 나면 그 다음은 대한민국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만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미군이 출동을 하게 되면 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수도는 베이징이고 베이징은 텐진항이 막히면 끝나는 거고 그러면은 서해 앞바다 자체에 저렇게 미군 기지가 있어서 거기서 함대가 이동하고 이럴 때 미군 기지에서 그걸 브로킹하는 거로 비행기가 뜨면 네. 그럼 우리도 자동적으로 전쟁에 개입이 되는 거죠. 유재일 대표님 모시고 오늘도 이 중국 처음에 중국 스파이 관련된 이야기 할 때부터 했는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더 심각하게 중국의 이 참 검은 자본들이 상당히 많은 영역에 지금 들어와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흐름 자체가 그다지 대한민국의 좋은 날씨는 아니다라는 것도 보게 되네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 김현영 씨가 더 빠를 수도 있다라고 이제 김현영님이 얘기하시는데 2027년까지니까. 그 전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지금 계속 하는 훈련 자체가 대만 포위 훈련하거든요. 대만에 배를 쫙 띄워가지고 포위를 하는데 그렇게 훈련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확 훈련이 아니고 진짜였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벌써 지금 3번 정도 있었죠. 대한민국도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그렇죠.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냉전이 찾아왔고요. 그러니까 한 30년 좋았어요. 30년 좋았는데 우리가 참 이례적인 시대를 살았다. 황금기를 살았습니다. 그냥 교역이 자유롭고 세계의 모든 국가들하고 우리가 러시아하고도 교역하고 중국하고도 교역하고 모든 나라가 문호를 개방하고 우리가 무역을 할 수 있었던 생각해보세요. 30년 전에 199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었던 일이죠. 노예처럼 끌려다니던 시대인데. 네. 그리고 우리가 교역해봐야 이제 세상에 그거 반 정도밖에 교역을 못했던 시대인데 이제 대한민국이 이 정도 무역 국가로 올라온 상태에서 우리가 여러모로 큰 위기를 역사적 고비를 한번 넘겨야 되는 시기로 오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는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유재일 대표님과 함께 매주 금요일마다 오후 2시에 방송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자꾸 느끼는 건 이게 지금 문제점들이 이렇게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막아낼 수 있는 혹은 다음 세대들을 양성해서라도 이 지긋지긋한 삼류 정치의 고리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대한민국 잘 될 가능성이 좀 없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방송 외적으로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행보도 여러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또 후원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대표님 모시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